자, 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차장을 붙일까요 말까요? 이 호칭에 이제 뭐 저희 학교 학생들은 최 차장 이게 인제 좀 익숙 입에 붙어 있을 텐데 뭐 다른 학교 학생들도 제 강의 많이 봐 가지고 뭐 그래도 직급이니까 뭐 한번 의견 주세요. 붙이는 게 나을지 최성욱입니다. 이게 나을지 최성욱 차장입니다. 나을지 한번 저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 채팅창에 남겨 주시면 그걸로 그냥 이제 앞으로 쭉 갈 겁니다. 예, 쪼끔 이제 정리하는 느낌이 나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예고 드린 바와 같이 기타 면접, 여러 가지 면접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접. 와, 진짜 이런 면접도 있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뭐죠? 흔히 얘기하는 일반 면접, 혹은 직무 면접, 인성 면접, 그리고 PT 면접, 토론 면접, 그리고 토의 면접.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첫 번째가 요리 면접입니다. 차장님, 요리 면접도 있어요? 요리 면접은 뭡니까? 하는데, 이 요리 면접은 그 샘표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없어진 걸로 아는데, 분명히 이런 유사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액티비티를 시켜요. 요리를 시키든, 도미노 게임을 시키든, 뭔가 레고를 만들으라고 한다든, 이런 이제 액티비티를 시킵니다. 이런 유형의 면접들이 요즘 공기업에도 일부 있어요. 진항공은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런 면접을 봤었죠. 그래서 이 요리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조별 미션을 줍니다. 재료들을 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골라서 이걸로 요리를 서로 만들어라. 그리고 조를 짜줘요. 한 4명에서 6명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별로 미션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목표가 주어지면 조별로 이 롤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뭔가 리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포트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다음에 막 요리를 할 때도 재료를 이렇게 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들을 볶는 사람이 있고 그쵸? 현장에서. 그리고 지시를 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것 좀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막 옆에서 막 그 소스들 재료 막 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서로 R&R이라고 하죠. Role and Responsibility가 이제 좀 정해집니다. 그러면서 액션이 들어가요. 자, 근데 세상 일이란 게 일을 하다 보면 액션을 취하다 보면 서로 뭔가 막 잘 되면 으쌰으쌰도 되지만 못 되면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언성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죠? 컨디션이라는 걸 줍니다. 이런 면접의 특징은 무조건 여러분의 조건을 줘요. 몇 분 안에 어떻게 해내고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컨디션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면접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리 면접 혹은 저기 도미노 면접, 레고 면접 이런 이제 팀 액티비티를 주면서 조건을 주고 팀을 짜가지고 뭔가 미션을 주고 이 미션을 달성해라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전부 다 관찰 평가가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정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리액션 좀 하면서 같이 갑시다. 어차피 유튜브니까. 여러분들 정답이 있을까요? 무조건 리더 역할을 해야지 좋을까요? 아니면은 서포터 역할, 뭐 팔로우십을 발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챙기는 게 좋을까요? 그쵸, 정답이 없어요. 내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최고의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본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맞아요. 네, 희은님 정확히 봤어요. 과정을 주로 보는 게 좋고요. 다만 여기도 토론 면접과 똑같이 네거티브 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얘기 못하면 뭐냐면 별로인 친구는 속아내려고 한다는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같이 뭔가를 하다 보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이런 친구들, 네거티브한 액션들이 자주 일어나는 친구들은 당연히 좋은 평가를 안 받을 겁니다. 여기서 속아내는 거예요. 요리를 시키든 도미노를 시키든 레고를 시키든 혹은 너무 프리라이더 느낌 뿌쭈뼈쭈뼈하고 얹어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도 좋지 않겠죠. 그랬죠. 그래서 요리 면접은 조별 미션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뭐 인바스켓 면접처럼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롤플레이 하는 곳도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객 역할을 해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고 내가 발주사 역할을 하고 뭐 어떤 역할을 준 다음에 이런 상황인데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요리 면접, 도미노 면접, 레고 면접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미션을 주고 이런 것들은 관찰 평가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것도 샘표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젓가락질 면접도 있었어요. 콩을 요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짜증나는 반복된 일을 한번 시켜서 본인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겁니다. 관찰 평가예요. 그래서 면접의 목적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파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리 면접과 같은 유형은 맞아요. 에스팡님 말씀대로 호감 주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영어 면접이 있습니다. 영어 면접.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영업 직무를 쓴 친구들은 거의 뭐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현차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SPA라는 공식 영어 시험이 있어요. 현차에서 진행하는. 그래서 유튜브에 SPA라고 찾아보면 오픽이랑 유사한 유형의 영어 면접이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곳은 영어 면접이 다 들어가 있죠. 이 전형 중에. 그러면 이 영어 면접의 목적은 뭐냐? 일단 두 개로 좀 나눌게요. 첫 번째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영어 면접을 보는 건, 해외 영업처럼 직무로 필요한 경우에는 좀 강하게 능력 검증이 들어가고 역량 검증이 들어가고, 그게 아닌 직무 있죠. 영어랑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영어 면접을 보는 곳은 의사소통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뭐 요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면접이 인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영어 면접이 떴다. 지금 JA 님처럼 뭐 국민은행에서도 보죠. 그래서 '은행에서 웬 영어 면접?' 이럴 수 있을 텐데, 요즘은 외국인들 많으니까. 제가 일하는 대학도 외국인 학생들 은행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든 고객을 상대한다는 걸 보기 위해서는 영어에서 중요한 걸 뭐 보겠습니까? 영어로 뭐 면접 질문을 하는 거, 이 사람을 파악하는 거? 영어로 이 사람을 파악하는 게 주 목적일까요, 대기업에선? 아닙니다. 영어 실력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한국말로 하는 면접은 여러분들 지원 동기가 뭐예요? 우리 회사 왜 지원했어요? Y 산업, Y 기업, Y 직무. 뭐 이런 거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회사에 맞는지 핏을 맞춰보거든요. 그렇죠. 제 강의 많이 들은 친구들은 이게 핏이 중요하다고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대기업에서의 영어 면접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핏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플루언시, 그러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의사소통이 되는 느낌만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의사소통이 된다는 느낌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중학생 영어예요, 사실. 그쵸? 우리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뭐 이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영어 면접은 플루언시를 보니까, 유창성을 보니 유창하고 또렷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픽처럼. 되게 잘하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대기업 영어 면접 플루언시를 본다. 그래서 오픽 유형이 있고, 혹은 현차 같은 경우는 SPA 유형이 있고, 국민은행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정보가 없다면 중학생 오픽이 좀, 그럼요. IM 정도면 충분합니다. 의사소통 대화가 되면 돼요. 버벅거리더라도. 그래서 대화가 된다는 느낌을 주면 그 해외 영업 직무 같은 것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패스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대화를 하자, 이런 느낌을 주시고요. 다만 문제 유형이 오픽처럼 오늘 어떻게 여기 왔어요? 본인 취미는 뭐니? What is your hobby? 뭐 이런 거 있죠. 영어 회화학원 가면 되는 거. What is your favorite food? 뭐 이런 거. What is your 뭐 이런 요 정도 느낌. 제가 영문과 출신의 카투사 출신인데 오늘 그냥 일부러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발음을 굴리면 재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면접에서 좀 굴려야 돼요. 그래서 유창하고 또렷한 느낌을 주시는 게 돼요. 그래서 그런 영어 회화 수준의 그런 체크를 하는 문제 유형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실제로 그것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회사 질문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일부 회사의 영어 면접관은 내부 직원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부 직원이 영어 면접관으로 들어올 때는 실제 여러분들의 핏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개 다 준비해요. 그러니까 유형 파악을 해요. 영어 회화 스타일인지, 아니면 진짜 일반 면접인데 말만 영어로 바뀐 건지. 그리고 영어 회화 스타일이면 뭐 플루언시, 막 그런 일반적인 회화 같은 것들, 오픽 유형을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진짜 영어 면접이면 기본적인 것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원 동기, 그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 직무 역량, 그리고 뭐 1분 자기소개, 뭐 셀프 인트로덕션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어로 좀 말할 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5개 질문들 있죠. 장점, 역량, 그다음에 지원 동기, 그다음에 1분 자기소개,
뭐 마지막 한마디 뭐 요런 것들은 요거는 제가 면접은 스크립트 짜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근데 요건 짜야 돼.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무조건 스크립트를 짜서 입에 붙여야 됩니다. 애국가 수준으로 붙여요, 이것도. 애국가 수준으로 이 두 개의 유형을 파악해서 어떤 유형인지 중심으로 준비를 하되 파악을 해서 입에 달달달달 외워서 유창하고 또렷하게 하십시오. 그 5개 정도 준비하면 다 웬만한 질문은 써먹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왜 지원했냐? 우리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다 역량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요 이제 유창하고 또렷하게가 제일 기본이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지원했는지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표현을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그 영어 회화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건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영어가 좀 약한 분들 있죠? 이건 기본적인 질문은 아까 5개 정도 말씀드렸어요. 자연스럽게 말할 정도로 암기하고 말하기 연습하고 스크립트 짜세요. 영어 면접은 짜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예,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영어 면접은 대기업에서 보는 경우에는 핏을 보는 게 아니라 플러스를 본다. 플러스를 본다. 유창성을 본다. 영어로 간단한 비즈니스가 가능한가 이걸 체크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산도끼님 질문 들어왔는데요. 차장님 혹시 영어 면접에서 답한 내용이 채용 담당자에게도 전달될까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네. 뭐 이거 회사마다 다르죠. 정답은 회사마다 다른데 대부분 될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몇 개 업체들이 있어요, 사실. 영어 면접을 보는 전문적으로 보는 영어 면접관 그 외주 업체가 있어요. 제가 아는 업체들도 몇 개 있어요. 거기서 나오면 거기서의 평가지만 들어갑니다. 평가지에 주관적인 게 몇 개 들어갈 수는 있는데 평가지만 결론적으로 들어가고 뭐 유창성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요. 이 결과지만 보고요. 이건 이제 실제로 영어와 상관이 없는 직무 같은 경우에는 참고 자료로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당락을 잡아하지 않아. 영어 면접은 대부분. 예, 근데 해외 영어 같은데 볼 수 있다. 직무에 따라서. 자,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되고 빈센트 전님, 교보생명 거기 임원분께서 면접 때 비즈니스 영어 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런 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 그 비즈니스 영어를 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즈니스 뭐 그러니까 영어 면접 관련 서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정도 보면서 빈출 문제에 대한 답변 예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한테 적용해서 그거는 프레임을 짜서 스크립트 짜서 달달 입에 붙여야죠. 그리고 비즈니스 영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의사소통이 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 상황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그냥 대화 일상 대화라든지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그러면 체크하냐? 체크하냐? 체크합니다. 지금 제가 말 나누는 게 JA 님인데 갑자기 돌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로 자기소개가 막 들어간 다음에 영어를 좀 많이 보는 데는 그거 영어로 한번 해 보실래요?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거는 나올 수 있죠. 그런 건 기본적인 건 그래서 영어로 좀 해 놓는 게 좋다. JA 님. 외고 저도 이제 외고 불어과 출신이거든요. 전 서울외고 나왔는데 불어를 1도 못합니다. 솔직히 1도 못하는데 봉주밖에 몰라요. 근데 저러면 진짜 난감하셨겠네요. 뭐 잘하셨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걸로 돌발적으로 물어보는데 그걸 잘 답을 못했다고 해서 이 친구 떨어질 거야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왜냐면 그 직무가 그 언어를 쓴다면 모를까 쓰지 않는다면 그냥 잘하면 좋겠지만 못하면 뭐 문제 없다. 못한다고 그렇게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다. 다른 답변을 잘했으면 문제 없으니까 산토끼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불어. 저도 뭐 불어를 했지만 불어 1도 못합니다. 지금 이제 40대 중후반이 돼서. 당시에도 못했어요. 제가 전교 꼴등했던 것 같아요, 거의.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뭐 제2외국어는 사실 해외 영업 쪽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요 정도면 됐을까요, 영어 면접? 넘어갈게요. 음주 면접. 요즘은 거의 사라졌어요. 음주 면접. 예, 왜냐면 지금은 이제 회식도 1차만 가라.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음주 면접이 요즘에 조금 바뀌어서 커피챗 면접이라고 많이 생겼어요. 예. 단케슈. 네네네. 아. 잘하셨네요. 네네. 자, 그래서 음주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제 사라졌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예. 왜냐면 함부로 술 먹이면 안 된다 요즘에.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이건 많이 사라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녁 면접, 커피챗 면접이 있어요. 파티를 부르는 회사도 봤어요. 제가 외국계 회사 중에
그 최종 합격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회사에서 파티를 하니 와라 해가지고 파티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큰 음식점을 불려서 스탠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토크하고 막 이런 걸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지. 와, 이거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런 회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뭔가 음식을 먹는 곳 있죠. 차를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든 아니면 뭐 와인을 마시든 뭐 삼겹살집을 가든 뭐 이런 곳이 되면 어떻게 되죠? 술이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황을 합니다. 이걸 많이 마시면 난 합격을 할까? 분위기를 타기 위해서 이걸 다 마셔야 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근데 분위기만 타시고요. 주량껏 드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예, 취하면 끝나요. 취하고, 아이고, 과장님, 뭐 이러는 순간 끝나요. 그리고 뭐 토하고 만약에 거기서 과장이 많이 취해가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 된다. 이제 끝나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흐트러지고 취하지 말고 주량껏 드시고. 근데 만약에 좀 강권하는 옛날 보수적인 회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여기까지 마시고 제가 술을 잘 못해서 조금씩만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좀 뭔가 되게 나이스하게 거절을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많이 먹는 것보단 적절히 본인의 주량 컨트롤하면서 주량껏 드시는 게 최고고요. 이 음주 면접을 왜 하냐? 실제로 그런 거 자기 컨트롤 보는 거예요. 하고 대인관계 스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이 친구가 어떻게 변하나, 막 이렇게 사고 치는 캐릭터는 아닌가, 뭐 이런 것들 긴장은 좀 하나. 왜냐면 뭐 아직도 영업 현장, 뭐 금융 영업이든 어떤 영업이든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그런 잡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가 있어요. 있으면 보통 술이 같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이 친구는 대응할까? 이런 걸 생각하기 위한 거고요. 술 못 마시는 친구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술 못 마셔도 상관없으니까 못 마시는 제가 잘 못 마시는 건 나이스하게 거절하시면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술 잘 마시는 사람 뽑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커피챗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스타트업 같은 경우가 되게 활발한데 최종 합격 통보를 하기 전에 아유 우리 본부장님이 잠깐 차나 한잔 하자 그러는데 며칠 날 시간 되세요? 하면서 차를 마시자고 합니다. 커피를 마시자고 해요. 이 커피챗, 커피를 마시면서 챗하는 거. 그 의도가 뭐냐면 인포멀한 공간에서 포멀한 공간 말고요. 사무실에서 면접 딱 이러고선 긴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는 건데 굉장히 캐주얼한 공간이기 때문에 면접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캐주얼하게 본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좀 하되 조심할 게 있어요. 평가란 말이에요, 이것도. 커피챗도. 그러니까 아유 우리 회사 진짜로 왜 지원하셨어요, 누구 씨? 아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해요. 하면서 그러면 좀 풀어지죠, 태도부터. 그럼 마음가짐이 이지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유 연봉 보고 왔어요. 근데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아셨죠? 조금 아유 뭐 이렇게 면접처럼 네 뭐 이런 답변 막 발성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면접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지만 조금 이지하게 좀 수더분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친구를 만나는 느낌은 달되 면접이라는 건 진짜 않으면서 커피챗 면접, 식사 면접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거 끝나고 나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차장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긴장이 되니까. 하지만 뭐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밥 사주고 차 사주는 거니까 쉽게 좀 그리고 여기까지 갔다는 거 있죠. 뭐 최종 면접 보기 전에 이런 커피 챗이나 식사 면접이 있다면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면 나쁜 시그널은 아니에요, 솔직히. 예. 마지막 그리고 이상하지 않나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일즈 면접. 이건 은행권이 많은데. 자, 어디 이제 합숙 면접이나 이런 거 가면은 세일즈 면접이 되게 많은데 제가 지금 이게 연필깎이거든요. 뭔가 주변에 있는 사물을 주고 이걸 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롤플레이를 시켜요. 자, A씨, A 지원자, B 지원자, B 지원자가 고객, A 지원자가 판매원이 돼서 이걸 팔아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세일즈 면접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예를 들면 대들 팔아보세요 하면 이 연필깎이의 특징은요. 굉장히 디자인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베어링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쉽게 힘을 안 들이고 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스펙테이션, 이 물건의 장점에 대해서 제품의 스펙테이션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중요해요. 요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B2B 같은 경우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앞단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라포 형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객과의 라포 형성이 바로 세일즈 면접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딱 고객이 들어왔다. 그럼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뭐 의자를 빼준다든지 "자 여기 잠깐 앉으시죠." 하시고 오시느라 좀 힘드셨죠. "오늘 요즘 날씨가" 뭐 스몰 토크 있죠. "날씨가 오늘 계속 비가 오다가 오늘은 개더라고요. 고객님 뭐 저희가 어떤 거 도와드리면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그 일상적인 대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제품 찾으실까요?" 하면서 이렇게 라포 형성을 해야 돼요. 진짜 주요 고객이라면. 이해되십니까? 관계 형성이라고 하죠. 그런 스몰 토크, 환경 토크, 그다음에 이 사람을 파악하는 과정, 뭐 고객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과정 요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됩니다. 단순하게 스펙테이션만 집중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요거 꼭 하세요. 세일즈 면접 들어갈 친구들은. 합숙 면접. 이게 코로나 끝나고 부활했죠. 당장 지난 시즌에 올해는 SK텔레콤이 채용이 안 나왔는데 SK텔레콤에서 합숙 면접을 1박 2 일인가 2박 3 일인가를 했어요. 거의 모든 종류의 면접을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 했어요. 다 했어. 예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굉장히 이렇게 일정표대로 잘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되게 규칙적이고 액티브하고 '난 그런 사람이야.'라는 걸 좀 어필을 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뭐 내향 외향이랑은 상관없죠. 자 그리고 모든 평가에는 관찰자가 들어갑니다. 무슨 선배 멘토 그리고 선배 사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가 붙어요, 조를 짠 다음에. 이 사람들 다 평가자예요. 다 평가자예요. 그래서 이런 관찰 평가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생활이 다 노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을 너무 풀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너무 긴장해서 벌벌 필 필요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잘 웃으세요. 네. 많이 밝은 친구들이 여기 눈에 띄어요, 합숙 면접 같은 거 진짜. 어두운 친구들 있죠. 이게 어두운 친구 일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친구도 훈련을 하면 면접에선 밝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합숙 면접을 하면 24 시간 진짜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내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합숙 면접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사 이론을 평가 센터법이라고 합니다. 어세스멘트 평가라고 해요. 어세스먼트 센터 평가라고 해요. 네 평가 센터법. 어쨌든 이건 뭐 이론적인 거고 여러분은 그냥 이거 밝고 액티브하고 규칙적이고 좀 이렇게 같이 계속 팀워크를 많이 발휘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보여주고 새로운 사람이랑도 나만의 스타일로 내향적인 친구들은 누군가 남한테 다가오면 잘 받아주잖아요. 받아주고 또 나는 외향적인 친구면은 먼저 다가서고 요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운동 면접, 등산 면접 요런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블랙야크 같은 경우에는 유명했었어요. 어떤 걸로? 저기 등산도 했었고 텐트 치는 거 면접을 시켰어요. 텐트 치는 면접은 요리 면접이랑 비슷하겠죠. 액티비티 시키는 거. 자 운동 면접 같은 경우에도 뭐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열심히. 자 그래서 열심히 미친 듯이 뛰고 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다만 본인의 체력을 뛰어넘어서 해서 지치거나 번아웃이 오거나 토하거나 이런 거 최악. 그래서 본인의 체력이 감당하는 선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력이 남아도는 친구는 못하는 사람은 끌어주세요. 이거 굉장히 플러스 점수입니다. 그래서 등산 면접 보는 옛날 뭐 코리안리 이런 데는 등산 면접도 봤었는데 지금은 안 보는 걸로 알아요. 서로 좀 끌어주고 위에서 이렇게 다 잡아당겨 주고 밑에서 밀어 주고 요런 거 있죠. 요런 모습들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고마워, 고맙다고 하고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요런 것들. 잘 못 쫓아가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게 체력이 좋다고 합격, 없다고 불합격 이게 아니라 어떤 그런 같이 뭔가 이렇게 팀이잖아요. 우리는 성과를 내기 위한 회사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됩니다. 역시 관찰 평가 일어납니다. 자 질문들 조금 볼게요. JA님 일반 공공기관 면접에서 이런 번외 면접 있나요? 예 있어요. 아까 지역난방공사 말씀드렸죠? 아까 도미노 게임으로 유명했었고요. 이게 인제 좀 인바스켓 형태라고 해 가지고 뭐 업무 상황을 인바스켓 하기도 하지만 이런 이제 팀 액티비티 중심으로 이렇게 일반 공공기관 면접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공공기관 면접에서 음주 면접은 본 적 없는 것 같고요. 세일즈 면접은 금공 은행권은 일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운동 등산 면접도 거의 없어요. 합숙 면접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액티비티 면접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영어 면접이랑. 그리고 오늘도 전진님, 세일즈 포지션에서 약 3시간 정도 그룹 면접을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의 면접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액티비티형 면접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일반 면접 나올 거고,
그다음에 토론이랑 토의 둘 중에 하나 나올 가능성 높고요. 예. 토론 면접이나 토의 면접 나올 수 있고 세일즈 면접 나올 수 있고. 예. 뭐 고 정도? 예. 세일즈 면접 나올 수 있고 롤플레이 면접 흔히 얘기하는 뭐 상황 주고 롤플레이 하는 거 시키는 거 요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예측한다고 준비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기출을 보고 기출로 예측이 안 되면 이럴 땐 이런 식으로 만약 이런 면접이 있으면 이런 제가 오늘 그 포인트만 잡아 드린 것만 기억하면서 접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타 면접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야 이런 면접도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근데 포인트 알려 드렸고 결국 면접의 궁극적인 본질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 조직에 잘 어울리고 직무에 잘 어울리는지를 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면접은 나를 파악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면접관들이. 고것만 염두에 두시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쪼끔 감이 오실 겁니다.